네, 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은 퓨전 FS 퓨징 IO 오퍼레이션 유진 시스코 PS in Premier File System이라는 논문이고, 이 논문은 패스트 22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파일 시스템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전통적인 커널 파일 시스템이 있고, 최근 커널 파일 시스템에서는 페이지 캐시와 같은 소프트웨어 인다이렉트한 동작을 줄이고 크래시 컨시스턴시나 시큐리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스템 콜이나 데이터 무브먼트, PCI 오버헤드가 같은 부분들이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저 레벨 파일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했지만 시큐리티 문제를 아직 가지고 있고, 역시 호스트와 스토리지 사이의 오버헤드를 줄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레벨 파일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콜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데이터 무브먼트와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남아있는 것을 논문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오프로딩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데이터 듀러빌리티나 시큐리티 같은 것들을 호스트 파일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파일 시스템 중에 퓨전 FS에 기반이 되는 동일한 저자들이 디자인한 크로스 FS라는 파일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크로스 FS는 호스트에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libfs와 펌웨어 내에서 동작하는 펌F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 시스템은 각 파일 디스크립터마다 독립적인 IO 큐를 가지고 있고요. libfs는 IO 커맨드를 시스템 콜 없이 IO 큐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펌FS는 전통적인 파일 시스템이 하던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고, 큐에서 IO를 가져와 스케줄링하고 전통적인 파일 시스템이 하던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관리, 그리고 저널링, 그리고 퍼미션 체크와 같은 시큐리티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시스템 콜과 데이터 이동을 줄이고 성능을 높여서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의 효율성을 높였던 파일 시스템이라고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문 저자들은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IO 오퍼레이션이 일어날 때 몇 가지 공통된 시퀀스가 있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 서버에서는 오픈, 리드, 라이트, 클로즈 오퍼레이션이 연속적으로 자주 발생하였고, 키밸류 스토어에서는 어펜드, CRC,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동작들은 아래 이 그림과 같이 여러 번의 시스템 콜과 데이터 카피 그리고 PCI 오버헤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널 파일 시스템에서 어펜드 CRC 라이트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게 될 경우 어펜드에서 한 번의 시스템 콜 그리고 두 번의 데이터 카피 그리고 한 번의 PCI 코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마지막에 수행될 라이트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 어펜드 CRC CRC 오퍼레이션을 적으로 수행하는 동안 총 두 번의 시스템 콜과 네 번의 데이터 카피 그리고 두 번의 PCI 코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커널 파일 시스템뿐만 아니고 다른 유저 레벨 파일 시스템이나 디바이스 레벨 파일 시스템, 컴퓨터 오프로딩에서도 횟수가 달라질 뿐 동일하게 역시 많은 횟수의 시스템 콜과 데이터 카피 그리고 PCI 코스트가 발생한다고 저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논문에서 제시한 퓨전 FS를 통해 기존 파일 시스템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데이터 카피와 PCI 코스트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파일 시스템들이 데이터에 대해서만 크래시 컨시스턴시를 보장해 주는 것에서 나아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크래시 상황을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리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논문에서 제시하는 퓨전 FS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IO 오버헤드를 줄이고 호스트와 디바이스 사이의 인터랙션을 줄일 수 있는 시스크 오퍼레이션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파인 그레인드한 크래시 컨시스턴시와 빠른 리커버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인 페어니스와 퍼포먼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스토리지 리소스 관리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유저 립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기존의 파식스 IO 외에도 시스크 오퍼레이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FS는 크로스 FS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파일 시스템이 담당하던 일들을 하게 되고 이는 펌웨어 내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FS와 크로스 FS가 다른 점은
책섬과 같은 일부 데이터 프로세싱 기능을 제공하도록 구현한다고 합니다.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저립은 몇 가지 시스크 오퍼레이션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시스크는 ISA에서 리스크 시스크로 구분하던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앞서 살펴봤던 연속적인 시퀀스를 하나의 오퍼레이션으로 만들어준 오퍼레이션을 논문에선 시스크 오퍼레이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스템 콜이나 데이터 카피, PCI 오버헤드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의 예를 보면은 예전에 이제 오픈 리드 라이트 클로즈나 어펜드 CRC 라이트 같은 오퍼레이션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던 것을 오픈 리드 라이트 클로즈라는 하나의 시스크 오퍼레이션이나 어펜드 CRC 라이트라는 하나의 시스크 오퍼레이션으로 함으로써 여러 번 발생하던 시스템 콜과 데이터 카피, PCI 오버헤드를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커맨드는 익스텐디드 NVMe 포맷에 벡터 형태로 전달되고 디바이스가 이를 파싱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퓨전 FS는 아이노드별로 각각의 IOQ를 생성하여 IO 커맨드를 관리하게 됩니다. 유저립은 각각의 아이노드 큐에 IO 커맨드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 여러 개의 파일의 패러럴리즘을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크 오퍼레이션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스크 오퍼레이션을 사용할 때 어플리케이션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저립에서는 오토머지라는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유저립은 아이노드 큐에 있는 모든 오퍼레이션, 펜딩되어 있는 오퍼레이션들을 파싱하여서 서로 관계가 없거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이 있다면 이를 하나의 시스크 오퍼레이션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과 같이 호스트가 어펜드 CRC 라이트를 따로따로 여러 번 보냈을 때 유저립은 라이트와 어펜드를 파싱하여 이 둘을 묶어서 하나의 시스크 오퍼레이션으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아이노드 큐에 다시 넣어줘서 시스크 오퍼레이션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리드와 같은 블러킹 IO의 경우에는 아직 정상적으로 머지가 되지 않고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완벽하게 구현된 기능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FS 모듈입니다. 스토리지 FS 모듈은 전통적인 파일 시스템이 하던 데이터나 메타데이터 관리나 저널링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노드 큐에서부터 시스크 오퍼레이션을 패치해 와서 이를 스케줄링하는 역할을 하고 책섬이나 컴프레션, 인크립션 같은 데이터 프로세싱 오퍼레이션 기능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스토리지 FS가 제공하는 크래시 컨시스턴시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시스크 오퍼레이션을 보낼 때 매크로 TX나 마이크로 TX 옵션을 줘서 보낼 수 있습니다. 매크로 TX의 경우 전통적인 파일 시스템이 하던 것처럼 시스크 오퍼레이션 자체가 오럴 나싱으로 수행되게 됩니다. 만약 마이크로 TX라는 옵션을 줘서 보내게 될 경우 시스크 오퍼레이션으로 묶인 여러 개의 서브 오퍼레이션들을 파일 시스템 저널상과 따로 관리하게 되고 시스크 오퍼레이션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크래시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서브 오퍼레이션들에 대한 리커버리를 다시 진행하여서 복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능을 만든 이유는 파일 시스템에서 오럴 라싱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면서 리커버리를 다시 수행하게 되는데 이 리커버리를 수행할 때 많은 IO 오버헤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도록 파일 시스템 내에서 리드 동작을 다시 해줘서 어플리케이션에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마이크로 TX 리커버리를 처리하기 위해서 퓨전 FS에서의 저널은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퓨전 FS가 IO 리퀘스트를 받으면 처리하기 전에 먼저 OP로그라는 형태로 커밋을 하게 되고 각각의 OP로그 커밋되면 저널 헤더에 있는 커밋 빈맵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 커밋 빈맵과 OP로그를 활용하여서 스토리지 FS는 리커버리 때 각각의 서브 오퍼레이션들을 다 리커버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FS는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스케줄링을 위하여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합니다. 먼저 CPU 센트릭 스케줄러는 OS의 CFS 스케줄러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스케줄러입니다. 각각의 아이노드가 스케줄링 받을 때 수행 시간이 버추얼 타임을 아이노드
레드블럭 트리로 관리하게 되고, 스케줄링 할 때 가장 작은 버추얼 타임을 가진 아이노드 큐를 선정하여 IO가 스케줄링 되게 됩니다. 단순히 이 방식만 사용하게 됐을 때 문제점은 컴프레서와 같은 디바이스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프로세싱 작업이 수행될 경우 메모리가 부족해서 다른 아이노드 큐에 있는 아이오들이 스케줄링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저자들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모리 센트릭 스케줄러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스케줄링 할 때 메모리 사용량을 트리에 같이 기록하고 있다가 만약 어느 상황 CPU가 더 이상 바틀렉이 안 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메모리 사용량이 가장 적은 아이노드 큐를 선정하여 그 IO를 스케줄링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시큐리티의 경우 대부분 호스트 OS의 도움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OS에서 크리덴셜 인포메이션을 디바이스에 쉐어해서 스토리지 FS는 이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파일의 권한이나 같은 시큐리티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아이노드 큐와 DMA 메모리는 OS에서 생성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OS와 동등한 수준의 시큐리티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아이노드 큐는 버추얼 메모리 프로텍션으로 관리되어 있어서 역시 시큐리티에 안전하다고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방법으로 구현된 퓨전 FS에 대한 검증을 위해 논문에서 수행한 평가입니다. 표와 같은 환경에서 평가가 진행되었고 퓨전 FS를 구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없어서 여기서는 퓨전 FS를 디바이스 드라이버 형태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스트의 CPU와 메모리 일부를 디바이스 CPU와 디바이스 램처럼 에뮬레이션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에 비교가 되는 파일 시스템은 커널 파일 시스템은 EXT4, DAX와 노바를 사용하였고 유저 레벨 파일 시스템은 스플릿 FS 그리고 디바이스 파일 시스템은 크로스 파일 FS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퓨전 FS에서 제공하는 시스 코퍼레이션들에 대한 단위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오픈 라이트 클로즈 그리고 어펜드 CRC 라이트, 리드 모디파이 라이트 오퍼레이션들에 대해 단위 성능을 측정하였고 퓨전 FS의 성능이 다른 파일 시스템들의 성능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디바이스마다 CPU 성능이 다를 것을 고려하여 CPU 클럭을 조금 낮춘 버전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했는데 이 역시도 퓨전 FS가 다른 파일 시스템들에 비해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스코 오퍼레이션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의 EXT4 파일 시스템에 시스코 오퍼레이션을 지원하도록 수정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냥 EXT4보다 시스크를 지원하는 EXT4가 1.38배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퓨전 FS의 경우 시스템 콜과 데이터 카피를 줄이는 최적화를 더 진행했기 때문에 단순히 시스크 오퍼레이션을 사용한 EXT4에 비해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실험으로 리커버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어펜드 CRC 라이트라는 연속적인 오퍼레이션이 내려올 때 어펜드와 CRC 사이에 크래시를 일으킨 것을 F1, CRC와 라이트 사이에 크래시를 일으킨 것을 F2, 그리고 연속된 오퍼레이션이 모두 끝난 후에 크래시를 일으킨 것을 F3로 정의하였고 10개의 벡터 라이트를 수행하는 도중에 크래시를 일으킨 것을 F4, F5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벡터 라이트가 모두 완전히 끝난 다음에 크래시를 일으킨 상황을 F6로 정의하였습니다. 왼쪽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퓨전 FS의 마이크로 TX를 이용하지 않은 다른 파일 시스템들의 경우 F1, F2, F4, F5 상황에서 크래시가 발생했을 경우 리커버리가 불가능했지만 퓨전 FS의 마이크로 TX를 사용한 경우에는 중간에 크래시가 일어나도 모든 상황에서 다 복구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는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전체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표입니다. 마이크로 TX를 사용한 오토 리커버리 기능을 사용한 퓨전 FS의 경우 리커버리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논문에서 설명하기로는 스플릿 FS의 경우 어펜드 CRC 라이트 같이 오퍼레이션이 여러 개 왔을 연속적인 오퍼레이션에서 어펜드는 파일 시스템 자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가 CRC랑 라이트만 다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케줄링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컴퓨터 베이스 CPU 센트릭 스케줄링을 검증하기 위해서 IO 인텐시브한 라이트 온리 워크로드와 컴퓨터 센트릭한 인텐시브한 어펜드 CRC 라이트 워크로드를 동시에 돌려서 두 워크로드 간의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한 그래프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단순히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사용했을 때보다 퓨전 FS에서 제공하는 CPU 센트릭 스케줄링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더 고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센트릭 스케줄링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어펜드 CRC 라이트 워크로드와 컴프레스 라이트 워크로드를 동시에 돌렸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CPU 센트릭 스케줄링을 사용하는 것보다 메모리 센트릭 스케줄링을 사용하는 것이 더 성능이 고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레드 16의 경우 스레드 8에 비해 성능이 덜 고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는 결국에는 디바이스 메모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컴프레스 라이트가 디바이스 메모리를 다 가지고 있어서 어펜드 CRC 라이트가 더 이상 메모리를 할당받을 수 없어서 스톨되는 현상이 많이 관측되었고 이로 인해서 성능이 덜 고르게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능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레벨DB에서 진행하였고 레벨DB에서 SST 파일이나 WA를 커밋한 과정을 어펜드 CRC 라이트 시스코 오퍼레이션으로 바꿔서 진행했습니다. 먼저 YCSB 평가에서 대부분의 성능이 퓨전 FS의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C와 D 같은 라이트 인텐시브한 워크로드에서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랜덤 리드 평가의 경우 CRC 읽는 과정을 시스코 오퍼레이션으로 변경하여서 평가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서 퓨전 FS의 성능이 더 잘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랜덤 라이트의 경우 밸류 사이즈가 작으면 라이트 버퍼링의 효과를 받아서 다른 파일 시스템들도 시스템 콜과 데이터 카피 양이 줄어들어서 퓨전 FS와 거의 대등한 성능이 나왔지만 밸류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커짐에 따라서 점점 더 퓨전 FS의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벨DB 멤테이블 사이즈에 따른 리커버리 시간을 평가했는데요. 역시 퓨전 FS의 성능이 더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레벨DB가 리커버리 할 때 리드, 체크섬, 소프트,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오퍼레이션도 하나의 시스코 오퍼레이션으로 만들어서 퓨전 FS 앱 리커버리라는 항목으로 평가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 파일 시스템들에 비해 리커버리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퓨전 FS는 파일 시스템과 CSD의 데이터 프로세싱 능력을 결합하였습니다. 또한 퓨전 FS는 시스템 콜과 데이터 카피 그리고 다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오버헤드를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성능상의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